몰아서 이제 한번 같이 정리를 이제 해볼 텐데, 자, 이제 똑같은 흐름인데, 이제 우리 결과값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쭉 얘기를 해보면, 자, A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1,000원의 가치를 창출해서 1,000원에 팔면서 100원을 받아다가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총 부가가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총 부가가치 1,800원 중에서 1,000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과세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장차 나머지 800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를 하면 돼요. 그럼 B 입장에서는 다시 500원을 창출해서 판매를 할 때 150원을 거래징수해서 100원을 공제받고 50원을 갖다가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유과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총 1,800원 중에서 1,500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얼마가 남았어요? 300원이 남았죠? 이 C는 여기에 다시 3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다음 이거를 소비자한테 1,800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2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2단계 뿐만 아니라 이 기본 흐름을 볼 때는 항상 세율이 몇 %였는데? 10%였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영세율이 적용이 됐어요. 말 그대로 이건 세율이 얼마다? 0이야, 0. 세율이 0이라는 거 외에는 기본 흐름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C는 여기다가 1,800원에다가 세율 0%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0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1,800에 팔 때 받아낼 게 있어요? 없어? 없죠? 매출세는 0. 그 밖에 나머지는 똑같다. 그러면 사올 때에는 부담한 게 얼마니까? 150원. 그러니까 150원을 공제받으면 그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50원이 된다.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려받는 게 돼요. 돌려받는 거. 환급받는 게 돼요. 그러면 얘가 돌려받는 150원은 뭐랑 똑같아? 앞 단계에서 A와 B가 납부한 100원, 50원과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영세율이 적용이 되면 2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 300원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 단계에서 과세된 1,000원, 500원을 과세한 효과까지 전부 다 어떻게? 다 취소를 해주는 거야. 다 취소를 해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얼마를 소비하는데? 1,800원을 소비하는데 소비세 부담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과세가 됐을 때는 소비자 가격이 얼마가 되는데? 1,980원. 180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소비자는 소비세 부담이 전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비세 부담이 없는 소비가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완전 면세다. 완전 면세. 자, 여기서 일단 주의할 것은 이 영세율은 이 전단계 세액 공제법의 기본 흐름을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건데 다만 뭐가 없을 뿐? 매출세액이 없을 뿐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10%가 적용되는 일반 사업자처럼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돼. 뭐만? 매출세액만 0이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과세된 효과가 싹 제거되어서 전에 과세한 것만큼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환급을 받는 것 뿐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영세율은 왜 필요하냐? 자, 여기 두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소비세율이 20%예요. 그러면 이 20%로 과세되는 이 나라 안에서 유통이 될 때는
그 물건값에 얼마의 소비세가 부과가 돼요? 20%예요. 그러니까 부과가 되면서 계속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출고가가 1,000원이면은 이거는 20%로 과세가 되면 물건값이 얼마가 돼? 1,2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웃 나라 여기 B가 있는데 이 나라는 소비세율이 10%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 뭐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로? 10%로 과세가 돼. 그럼 똑같은 물건을 여기서도 만드는데 이 물건은 이 나라의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똑같이 출고가가 1,000원이면은 세금 포함했을 때 가격이 얼마가 돼? 1,100원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물건이 생산되고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 나라가 이제 교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쪽에서 생산한 물건이 저쪽으로 수출되기도 하고 저쪽에서 생산된 물건을 이쪽에서 수입하기도 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과세할 것이냐 문제가 생겨요. 누가 과세할 거냐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과세하자. 그거를 뭐라고 그래? 생산지국 과세. 그러니까 생산지국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은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누가 과세하고? A가 과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B가 과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상대방 나라로 수출되고 수입되고 그래도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누가 과세하는 거예요? 수출국 과세다 이거.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과세 방법은 그 물건을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해야 된다. 소비지국 과세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냐와 상관없이 이 물건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그냥 여기서 소비가 되면 얼마? 20%로 과세가 되는 거고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소비가 되면 얼마로 과세되고 10%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제교역관계에서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는 A는 뭘 주장하냐? 소비지국 과세를 주장해. 수입국이 과세해야 된다. 근데 이쪽 나라는 생산지국 과세를 주장해요. 서로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먼저 생산지국에서 과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물건을 생산한 나라에서 과세하니까 과세하고 나면 이건 물건값이 얼마가 돼요? 1,200원. 이거는 1,000원이지. 1,100원이죠. 그럼 이 물건이 이쪽으로 수출돼서 여기서 소비가 돼도 이건 물건값이 얼마예요? 1,200원이지. 1,200원. 그러면 이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여기서 생산된 이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생산했으니까 가격이 얼마야? 1,100원이지. 그러면은 이게 이쪽으로 건너와서 얘하고 가격 경쟁을 벌이면 이 B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뭘 사요? 자기네 걸 사겠죠? 왜? 이게 싸니까. 그러면 여기서 B에서 생산된 이 물건이 저쪽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가격 경쟁을 벌이면 그래도 이 나라 사람은 또 뭘 사? 넘어온 걸 사겠죠? 가격이 싸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항상 더 유리해? 가격 경쟁상? 여기서 생산된 이 물건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선다 이 말이에요. 이 물건은 어떤 물건? 소비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야. 항상 그래. 항상. 어디에서는? 생산지국에서 과세하면. 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그 나라 간의 그 세율 차이에 의해서 가격 경쟁력에 왜곡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소비지국 과세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냐? 자, 이 물건은 여기에서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는 한 얼마로 과세가 돼요? 20%로 과세가 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한 10%로 과세가 돼요. 네. 근데 이 물건이 이제 여기를 떠나서 저쪽으로 수출이 될 때는 어디에서 과세하라고?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라고.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라고. 자기네 나라에서 과세된 효과는 어떻게 돼? 싹 없애줘야 돼. 싹 털어주고 이쪽에서 들어올 때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국산 물품이랑 똑같이 얼마로 과세해요? 10%로 과세하면
여기서 생산된 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거랑 똑같이 얼마? 10%로 과세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저쪽으로 수출이 될 때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 털어주고 이쪽에서 들어올 때 똑같이 몇 %로 과세를 하면 20%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 나라 간의 소비 세율이 달라도 이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게 더 좋았다? 소비주국 과세가 더 우수했다. 그래서 소비주국 과세가 가능해지기 위해서 수출될 때 자국의 세금 부담을 털어준다고 그랬죠? 털어주기 위해서 뭘 활용해? 영세율을 활용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과세가 됐는데 여기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이전 단계에서 과세된 효과까지 싹 어떻게 돼? 없애주죠? 예. 그래서 수입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영세율의 취지는 뭐냐? 예. 국제 교육 관계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다. 자, 이 취지까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율만 세율만 0%고 다른 거는 일반 흐름이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세율이랑 또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A는 1,000원에 대해서는 기본 흐름에 따라 과세가 다 됐어요. 그래서 100원을 갖다가 납부를 하고, B는 다시 기본 흐름에 따라서 50원을 갖다가 납부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창출한 500원에 대한 10%가 똑같다.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흘러왔는데, 자, 여기 세 번째 C 단계에서 얘는 다시 300원을 창출해서 소비자한테 1,800에 팔았어. 자, 그런데 여기서 얘는 면세 사업자야. 자, 지금까지 이 영세율이 적용된 여기 C를 포함해서 얘네들은 다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 예, 그런데 여기서의 C는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저기 기본 흐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얘네는 어떻게 돼? 상대방한테 물건 팔 때 10%를 받아내야 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신고할 때가 되면 신고하고 납부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그런 거를 일체 안 해. 그러니까 얘는 1,800원에 팔 때 거래징수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0%를 받아내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매출세액이라는 게 없어. 근데 얘도 없지, 얘도. 근데 얘는 왜 없어요? 세율이 0이라서 없는 거야, 얘는. 예, 그런데 얘는 0%를 곱하고 뭐고 할 의무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매출세액이 없어요. 예. 근데 얘는 세율이 0%라서 매출세액이 없을 뿐, 그 전 단계에, 전 단계가 아니라, 매입세 150원은 다 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받지만,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150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도 이거를 공제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납부할 것도 없지만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네, 이게 중요해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은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해서 그거 자체가 불이익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공제를 못 받으니까 지금 불이익을 받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아무런 말이 없어. 알아서 처리해야 돼. 그래서 대개는 이거를 가격에 포함해서 다음 거래 상대방한테 떠넘겨요. 그래서 이 150원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 공제받지 못하는 150원을 포함해서 이게 얼마가 든다? 1,950원이 돼. 그래서 소비자는 얼마를 소비한다? 1,950원을 소비한다고 하면 안 되지. 항상 소비액은 뭐니까? 부가가치 합계잖아. 부가가치 합계. 그러니까
소비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소비해요? 1,800원을 소비하는데 세금은 얼마 부담해? 150원을 부담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얼마가 돼요? 1,950원이 된다. 얘가 부담하는 150원은 어떤 거? A와 B가 납부했던 150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 앞에 봤던 이 기본 흐름에서 보면 과세로 흘러갔을 때는 소비자는 얼마를 부담하는데? 180원. 근데 여기서 면세가 적용이 되니까 얘는 소비세 부담이 전혀 없죠. 근데 여기서 면세가 적용이 되니까 얼마를 부담해? 150원. 그럼 여기서 면세가 적용이 되면 소비자는 이거보다는 좋지. 그렇죠? 그러나 이거보다는 안 좋지. 그럼 여기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요? 30원 차이가 나지, 30원. 30원은 뭐랑 똑같아? 여기 시가창출한 부가가치 300원에 10%를 곱한 30원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었을 때는 그 이전 단계에 과세된 효과까지 모조리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면세. 그러나 여기서는 그 단계에 대해서만 과세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전 단계에 과세된 효과까지 없어지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 한다. 그러면은 면세가 적용이 되면 누가 좋아요? 얘가 좋아? 소비자가 좋은 거지, 소비자. 얘 좋으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 좋으라고? 소비자 좋으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저기 얘기해서, 자, 여기 두 명의 소비자가 있는데 A와 B가 있어요. 그런데 자, 얘네들의 소득은 A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B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생필품 소비 행태를 보니까 얘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200만 원을 생필품 사는 데 써. 그리고 B는 100만 원 전부를 생필품 소비했어요. 그러면은 소득은 A가 B보다 10배가 많고 소비 수준도 2배가 많죠. 그러면 얘네들이 부담하는 VAT는 얼마냐? 소비액의 10%니까 얼마야? A는 20만 원, B는 10만 원. 그러면 세금 부담도 누가 더 많아요? 절대치는. A가 2배잖아. 많잖아. 그럼 많이 버는 놈이 많이 버니까, 많이 내니까 이상하지가 않네. 그러나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자, 소득에서 VAT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000만 원에 2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2%. 근데 얘는 100만 원에 10만 원이니까 10%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을 보니까 10분의 1밖에 못 버는 B의 부담률이 얼마가 높아? 5배가 높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뭐니까? 세율이 10%야. 비싼 거든 싼 거든 뭐 생필품이든 사치품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단일 비례세율 10%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누진세라고 그러죠. 누진세. 근데 이거는 오히려 많아지면 부담비율이 줄어들잖아. 이건 반대예요. 반대. 그걸 우리가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조세인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역진성을 제거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누구 좋으라고? 소비자 좋으라고. 소비자 중에서도 어떤 소비자? B와 같은 저소득층 소비자를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이 기본 흐름,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영세율과 이 면세까지 기본적인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영세율을 포함해가지고 포함을 해서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세액에서 뭘 빼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나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은 없고 뭐도 안 돼? 매입세액 공제도 안 되고 낼 것도 없고 환급받을 것도 없고 신고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액을 완전히 담쌓고 지내는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간단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저 뒤에 면세를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하고 이제 앞으로 와서 하나씩 정리만 해가면 되겠습니다.